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70세가 되지요. 어느 날 저는 큰아들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내가 웬일이니?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시면 어머니랑 같이 저희 회사 근처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평소에도 종종 연락해서 우리에게 점심을 사주었던 다정한 큰아들이었기에 저는 아내와 함께 큰아들의 회사 근처의 갈비탕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있겠어. 날씨도 쌀쌀하고 하니까 우리 몸보신 시켜주려고 불렀겠지.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요즘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제게 도움을 부탁했던 큰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퇴직 후 일용직 단기 일자리로 간간히 일했을 뿐 소일거리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아내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큰아들이 안타까워서 일단 퇴직금이라도 빌려주고 매달 일정 금액씩 갚으라고 해서 생활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도 10년은 더 남았는데 저와 아내의 노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어렵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만 평소에 워낙 효자였기에 저를 이해한다며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만 하다가 돌아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와 아내의 생일이나 명절 때면 통화도 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해 같이 밥을 먹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저와 아내만 불러서 밥을 사주겠다고 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최근의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다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좀 어렵다 보니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큰아들 말에 귀를 기울이던 저와 아내는 재민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자금 살고 계신 집 말인데요. 저희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하시면 어떻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큰아들의 말에 저는 되물었습니다. 주택연금, 그게 뭐냐?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사시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을 담보 잡히라는 거냐? 저는 이제는 큰아들이 집까지 담보 잡아 뭘 하라는 건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담보는 담보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큰아들은 저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친구한테 제가 요즘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신청해서 다달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버지는 지금 다리도 불편하셔서 일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도 지금은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매달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 정도는 나오니까 이건 안 하면 손해예요. 집 근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업 재개해서 다시 용돈 드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국민연금, 조금과 반나절짜리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내가 받는 월급이 전부인데 점점 오르는 물가와 병원비, 약값 등을 생각하니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이지만 가장 큰 자산이 묶여만 있으니 쓸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70을 함께 바라보는 나이에 아내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일을 나서는 아내를 볼 때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큰형님인 덕배 씨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덕배 형님과 약속을 잡고 동네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생, 주택연금을 알아본다고? 네,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버는 게 없잖아요. 집만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큰아들이 알아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님이 언젠가 주택연금 받고 있다고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절대 하지 말어.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해지했다가 큰 손해봤어. 덕배 씨는 5년 전 70세의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가입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이와 같은 연금과 주택연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이라 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덕배 씨는 은행에 갔다가 주택연금을 홍보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부동산으로 묶어두지 말고 생활비로라도 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만해서 굳이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렇게 부담 없이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덕배 씨 부부의 집의 시세는 3억으로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종신 지급형,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으로 월 지급금을 선택한 덕배 씨는 부부 중 더 연소자에 해당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덕배 씨는 부부가 동갑이었기에 신청 당시의 나이인 70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지급되었고 집은 남편인 덕배 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주택 보유자의 계좌인 덕배 씨의 통장으로 매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덕배 씨는 주택연금을 받아 여유가 생기자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젊을 적 버릇인 도박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친구들과 모여 3355 고스톱을 치다가 판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택연금을 타게 된 첫 달부터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아내와 약속해놓고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노름하는데 흥청망청 썼던 것이었습니다. 덕배 씨의 아내는 반년 가까이 노름에 미쳐 있는 남편에게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이 집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산 건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남들 차 사고 해외여행 갈 진짜 한 푼 두 푼 아껴서 샀잖아요. 이젠 노후에 이 집에 기대서 생활비나 받으면서 편히 지내자고 주택연금 신청해두고 노름에서 다 날리고 지금 나 먼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에 따라 나서요. 해지하러. 아니, 왜 그래? 내가 꼴랑 몇 번 안 되는 주택연금보다 몇 배로 불려서 가져다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남편이 하는 일에 나서고 그래. 아이고, 몇 배요? 90을 받아서 단돈 9만 원도 안 가져오면서 그 돈 있으면 지금 좀 가지고 와봐요.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서 그래요? 내일 당장 해지하러 안 따라 나서면 애들한테 다 알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자녀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의 다음 날 결국 덕배 씨는 아내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덕배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반년밖에 안 타셨는데 해지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자니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비 조론했던 1,000만 원이 넘는 초기 보증료 또한 환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해지하면 3년 동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는 주택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덕배 씨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결심은 확고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직원 양반, 이거 매달 받다가 거지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 돈 다 내야지요 뭐. 그렇게 덕배 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꾸준히 받을 수 있었던 주택연금을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해지했습니다. 덕배 씨는 주택연금에 대해 묻는 제게 사실은 자신이 도박을 하느라 돈을 탕진해서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해지하게 됐다는 말은 못하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봤다는 말을 하면서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히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은 저는 아무래도 한국주택공사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단을 품고 동네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떤 용무로 방문하셨나요? 네, 주택연금 상담 좀 하려고 왔어요. 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래요. 아들은 주택연금 알아보고 가입하라고 하고 동네 형님은 해지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가입하지 말라고 하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셨군요.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가입하셨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주택공사의 직원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전국에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장점으로 생각해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한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는 일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매월 고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해서 생활하시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죠?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저는 아내와 평생에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집 한 채이기에 궁금한 것이 많아 직원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이라고 불리지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택연금의 원래 이름이 영모기지론인데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보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바꾼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노후 대출이라고 보면 되세요. 대출이라고요. 그럼 이자도 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월 지급액으로 받게 되세요. 현재 어르신이 69세, 배우자분이 65세이시니까 1단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적어주신 집 주소로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5억 원인데요. 주택의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부부 중에 더 연소자 분의 나이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이 결정되거든요. 지금 배우자분이 더 연소자셔서 배우자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세요. 만약 어르신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평생 동안 받는 종신지급 방식,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정액형으로 가입했을 때 주택 시세가 5억 원, 배우자분 나이 65세를 계산해보면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지만 몇 세까지 사시든 평생 지금 사시는 집에 살면서 이 금액을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가격이 하락하거나 연금의 지급액이 집 가격보다 많아지게 되더라도 평생 지급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의 소유자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분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추후에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잔액이 남아있다면 자녀분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건 좋네요. 그런데 이것도 대출인데 이자를 많이 내나요? 아는 형님이 그러는데 보증료도 꽤 많이 낸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게 되세요. 주택 가격 이상으로 연금이 지급되게 되었을 때 차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르신 집이 5억 원이니까 750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해요. 이건 직접 내시는 건 아니고 대출 잔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 보증료가 또 따로 있는데요. 연 보증료는 매년 바뀌게 되는데 연 0.75%를 매월 납부하게 되세요. 이 보증료와 인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첫 월 지급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거지요. 2022년 12월 이전에는 초기 보증료가 환급이 안 되었는데요. 아마 아는 형님이라는 분은 그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못 돌려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초기 보증료 일부를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복리라고 하던데요. 네. 대출이자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CD금리나 신규 취급액 COFIX 금리 중에 가입일 기준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산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재산세는 내셔야죠.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가가 5억 이하의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해드립니다. 아이고, 뭐 대충은 알아보고 왔지만 듣고 보니 더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제가 일단은 큰 줄기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르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연금 지급 방식이나 중도 인출, 또 우대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니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데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이 충분치 않으시다면 현금이 참 중요하잖아요.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은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듣고 보니 당장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사실은 아들 말만 듣고 웬만하면 가입하고 와야겠다 하고 방문했거든요. 직원분 설명을 듣고 보니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주택금융공사 사무실을 나와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연금 인줄로만 알고 무슨 더 큰 혜택이 있을까 싶어 내심 기대도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과 체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평생 고정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내는 보증료와 이자 등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가입 당시 집 시세로 월 지급액이 결정되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69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듯한 살림에 개인연금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는 것이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평생의 부부가 열심히 살아 이 집 한 채라도 있는 것이 다행인 건지 묶여있는 돈이라 쓸 수도 없는데 집을 줄여 이사를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 해도 저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넉넉해서 사업이 어려워 고군분투하고 있는 큰아들 재민이네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걷다 보니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사서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저의 사연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들어는 봤지만 아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12만 7,853명으로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1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점차 가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요즘은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해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연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주택연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고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인 1688만 8114로 전화 상담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분명 시청자분 중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택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더불어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모르고 있던 부분이나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자금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노후 준비를 훌륭히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택연금을 궁금해야 하는 지인분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